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자격증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건축 설비 기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연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께 도움을 주실 전문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의 정용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은 건축 설비 기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건축 설비 기사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군인가요? 예. 건축이라는 그 부분을 기술 분야로 구분을 하면 크게 네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축 설계 및 디자인, 그다음에 건축 구조, 그다음에 건축 재료 및 시공,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건축 설비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 디자인이나 설계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외관 또는 건물의 공간 구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 네. 또는 지진에 얼만큼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다루는 부분들이죠. 네, 건축 재료 및 시공은 말 그대로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콘크리트 재료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공정 관리 이런 데를 담당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린 이 건축 설비 분야는 이제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냉난방, 환기 설비 또는 급배수 위생 설비, 네. 전기 설비, 자동 제어 설비, 가스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방제와 관련 있는 소화 설비까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시공 말 그대로 구조, 여러 가지 디자인, 설비, 설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설비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분야가 냉난방이나 환기, 전기, 배수, 가스, 안전 및 여러 가지 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그런 직군인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비를 하려면 좀 응시 자격이 따로 있지는 않나 궁금한데요. 예. 이건 응시 자격은 따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네. 또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응시 조건이 있는데, 특히 관련 학과의 대졸 졸업 예정자 이상 라는 등등의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 사항은 사실은 수험자분들께서 네. 푸넷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학과 전공자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직종에서 일을 했던 실무 경력자들이 이제 네.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더 자세한 건 이제 큐넷 사이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자, 오늘 저희가 건축 설비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설비, 시공, 유지 및 관리를 동시에 맡아서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 모습 직접 담아왔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건축사무소입니다. 기사는 건축설비 분야 중 최고급 수준의 숙련 기능을 가진 자를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예전에는 차원이 2차원이었다면은 평면상에서 돼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설계하는 사람도 입체적인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3D로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도 정확도를 갖다가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걸 예전보다는. 건축설비 기사는 각 건축물 조건에 맞게 적합하게 시공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분야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어쨌든 건물의 기능 향상에 있어서도
계속 발전하는 추세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그 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쇠퇴하는 직업보다는 발전하는 직업에 발을 들이는 것이 나한테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직업이 내가 계속 가야 될 직업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최근 건축물도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융복합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직업군입니다. 대부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리더들의 그 성향을 보면 다 그게 있어. 절실함과 열정.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실패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전과 성공이 우리 건축 설비 설계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배님 입장에서 성원을 보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건축물의 바탕이 되는 설계, 시공 분야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한 그런 비법을 전수해 드려야 되겠죠? 이제 필기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과목이 총 5과목입니다. 한 과목 한 과목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죠. 건축 일반 과목, 어떤 과목인지 살펴보자. 건축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건축 설비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 건축 안에 소속돼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학문 분야기도 하고요. 기술 네. 분야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 일반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건축 설비의 전공자 내지는 그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크게 3가지 그 분류가 돼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제 건축 계획에 관련된 부분, 그 면적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용도별 그 공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건축 일반 구조라고 해서 이 일반 구조는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건축 구조 역학, 즉 그 하중이라든지 뭐 이런 강성,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네. 건축물을 어떻게 그 구성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목구조 같은 경우에 석가래 이런 네.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예, 지붕 밑에 예, 있는 예전에. 경사부재, 또 보 이런 네. 걸 어떻게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콘크리트는 뭐 콘크리트 보는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네. 그 구법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 환경에 관련된 기초 부분인데 실내 음환경, 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같은 이런 건축 환경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이렇게 한 3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이 과목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찬찬히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 일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철골 구조물에서 데크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구조부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나번 바닥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건축 일반 중에서도 그 건축 일반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구조. 또 저 데크 플레이트라는 거는 그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네. 그 바닥 슬라브 하단부에 설치하는 그 철제 그 부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쪽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각부 내지는 보 대부분 기둥이나 보 트러스는 이제 그 구조물 그 철골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저 데크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그 구조부는 바닥판입니다라는 게 정답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축 일반 구조에서는 이런 그 건축물의 부재 내지는 구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묻는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목들은 네. 주로 좀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위생 설비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위생 설비는 그 위생 기구, 배관 재료, 내지는 급수 급탕 설비, 배수, 통기 뭐 또는 소화 설비, 가스 설비.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있는 배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비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그 주된 내용으로 이제 시스템의 원리적인 이해, 뭐 특성, 뭐 또는 간단한 수준의 뭐 그 계산 문제 정도가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해요. 공기조화 과목. 왜 어려워하는지요? 네. 예, 사실 그 과목이 건축 설비 기사는 1차 시험에 5개 과목으로 되어 예. 있고 2차 시험에 이제 설계 및 뭐 이런 그 간단한 그 실기 시험 문제가 그 출제가 되는데 그 비율상으로는 20%죠. 100문제 중에 20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러나 사실 건축 설비의 가장 그 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기조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결국은 이 공기조화 설비에서 그 다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비중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뭐 아주 중요한 문제, 대표적으로 건물 에너지라든지 또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주목받고 있는 설비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과목상으로 그 한 20%밖에 문항수가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건축 설비 기사는 그 공기조화 설비 부분에 출제 수준이 상당히 좀 높게 그 구성이 돼 난이도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2차 시험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실내 환경과 쾌적성,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 취득을 하고 직접 현업에서 일을 하실 때도 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많이 이제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돼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과연 얼만큼 어려운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어려운 과목인데 네. 여기 기출 문제 아주 쉬운 거를 쉬운 편이군요.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기조화 설비 중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열 회수 방법 중 폐열을 열교환하여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네. 정답은 라번 가변 풍량 방식입니다. 예, 저 각각의 그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열 교환, 히트파이프, 열병합 발전은 전부 다 폐열을 직접 이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저 가변 풍량 방식은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저 문학이랑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답은 그렇지만 네. 사실은 저 내용 중에서 각각의 항목 전체가 전부 다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 자체로도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다시 다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들은 좀 깊게 좀 그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또는 뭐 실내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취득 후에도 가장 그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원리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전기 설비라는 과목이에요. 이 분야에서, 이 과목에서 특히나 과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수님? 예, 이 건축 설비 기사를 그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건축 공학이나 건축 설비를 전공을 했거나 또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한다면 이제 기계 쪽을 전공을 한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적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 설비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전기공학과에서 볼 땐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 감당하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 자체는 그 전기공학의 아주 기초 사항이고 이제 계산 문제 난이도도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되니까 좀 다양한 그 유형의 문제를 연습을 하면 뭐 과락을 피할 수도 있는데 뭐
생소하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과락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생소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건축 설비 관계 법규입니다. 아무래도 법규와 관련된 과목이라서 이 네. 부분도 좀 많이들 헷갈려하고 좀 어려워하실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과목인가요? 예. 이 건축 설비 관계 법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요. 예. 건축 설비에 관련된 기타 기준이라든지 이것 이외에 소방 시설에 관련된 법규도 같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 설비 법규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법을 좀 총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시험 문제 자체는 단순하게 법규라고 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네.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절대 단순한 법규 사항을 암기해가지고 절대 맞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지문 자체도 지문 자체가 간단한 단순형 숫자라고 나오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풀면 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 사항은 있죠. 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암기 사항 이외에 이제 기본적인 법규에 제정했던 취지라든지 실제 활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암기 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어느 하나 허투루 소홀히 공부해서 될 과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꼭 필요한 과목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필기를 통과했으면 이제 실기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건축 설비 설계 및 시공실무로 필답형 총 3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이 3시간 동안 어떤 유형으로 좀 시험이 치러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에는 인허가 도서, 부하 계산서, 내지는 설비 도면, 공사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시공도 작성을 위한 풍지관리 수행 등 자세한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간단히 좀 분석을 하고 좀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네. 될 만한 걸 찾아봤더니 네. 예,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실은 설계 도서 작성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 설계 도서 작성 부분. 예, 네. 그리고 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설계 도서라고 하면 이제 그림, 도면뿐만이 아니고요. 관련된 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 중에는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장비, 배관, 덕트 설계, 기초 도면 작성, 또 간단한 도면을 기준으로 한 적산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면이나 개통도 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네. 사실 답안지를 보시면 대부분 숫자로 정답을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도면을 작도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개통도 작성 이외에 부분 점수가 있는 한 문제에 네. 부분 점수가 있는 여러 가지 문항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예. 아무래도 실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설계 도서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실기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단 설계 도서 중에 기계 설비의 장비 용량, 네. 열원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 이러한 도서 중에 네. 공기선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선도요? 예. 일반 공기조화 설비에서 습공기선도라는 공기선도 또는 습공기선도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작도를 하고 저기에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냉난방 열량 또는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 용량 이런 예. 것도 이 선도를 갖고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아. X축에는 건고 온도, Y축에 절대 습도, 예. 또는 세로축에 경사진축에 엔탈피라 그래서 공기의 열량이 표시된 이런 선도를 가지고
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기본 원리를 모르면 거의 풀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이거 보고 이게 뭔가 했는데 수험생들도 어려워하네요. 이 공기선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네, 이제 네. 기준이 되는 그런 표인데 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럼 문제를 푸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각 상태점이 전부 다 숫자로 다 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저건 이제 그 공기를 냉각하고 습도를 없애는 감습하는 절차를 나타낸 건데 네. 저런 경우에 각 상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열량을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공기 중에 수증기, 수분을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그때 실내 부하가 얼만큼 제거되는지 뭐 실내 냉각 열량이 얼만큼인지를 예. 이 선도를 보고 직접적으로 수계산 그러니까 그 수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설계 도서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잘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암기로는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건축 설비 기사 시험 필기와 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세요, 교수님.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단순 암기를 해서 맞추는 이런 그 수험자들을 좀 걸러내기 위한 방편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소개된 기출 문제처럼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내용인데 형태를 바꾼다든지 또 이런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순 암기 가지고는 어렵고요. 네. 암기를 하시려면 원리를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하셔라라는 게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필답형 그 필기 시험은요. 네. 다음 실기 시험은 일단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그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관련돼서 그 이 부분도 원리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고요. 또 간단한 도면의 작도, 도면의 작도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그 도면을 자를 대고 열심히 그리는 게 아니고 기존 그 개통도 정도라고 계략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 상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그릴 때 네. 간단하게 선으로 이렇게 계통을 연결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또 간단한 단답형 문제 이런 단답형 문제도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계산 문제가 가장 그 합격의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모두 이제 그 원리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기본 문제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 그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기본 체계 자체는 기존의 문제은행을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뭐 100%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새로운 문제가 다 첨가가 되고 계속 수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그 기출 문제를 반드시 좀 숙지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출 문제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 위주보다는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수험생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시험 준비하면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해결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고민인데요. 현재 일을 하면서 건축 설비 기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독학으로 준비해도 가능한 난도인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괜찮을까요? 혼자 예, 하셔도? 가능합니다. 지금 출제 기준은 그 건축 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 그 4년제 대학의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라고 하면 그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네. 다만 이제 독학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그 공학적 기초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뭐 기본적인 건축물에서 작용하는 뭐 압력이라든지 또 온도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그 공학적 베이스가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약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면 충분히 다 그 따라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학하기에 무리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볼게요. 실기시험 준비를 위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챙겨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예, 그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준비물이 일단 뭐 필기구, 뭐 주로 이제 볼펜 같은 색깔 볼펜을 쓰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계산기, 그 다음에 뭐 일부 작도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그 이제 큐넷 이런 네. 데서도 그 수험자 일반 유의사항에도 다 그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 채점 업무를 제가 하다 하는 보면. 경우에 예. 굉장히 억울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어떤 왜 그러냐면 식으로요? 이 유의사항 중에 예. 그 연필과 볼펜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 또는 아, 그럼 안 되죠. 네 예. 또는 수식은 다 써놓고 답을 맞았는데 수식의 일부의 단위를 잘못 기재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답이 맞더라도 과정이 틀리면 오답 처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그 신경 써서 체크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유의사항들을 좀 억울한 경우로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세세하게 다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격증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큐넷 사이트에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축설비기사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힘나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험 접수 내지는 이때부터 실기시험을 볼 때까지 기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 전부터 이제 실기시험 볼 때까지 이 기간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암기 내용까지 같이 다 네. 그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험생들이 잡는 수험 기간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약 3개월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일찍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암기했던 과목들은 또 상당 부분 이렇게 잘 잊혀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3개월 정도, 길어도 한 4개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마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건축설비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요. 또 건축설비 부분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시공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 기사는 이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분야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경력에 맞는 지속적인 자격증 취득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하셔서 반드시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